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대한유통의 강창석 회장. 그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꾀재재한 낡은 패딩을 입은 6남매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들은 중국집 바닥을 기어다니며 도둑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훔친 카드를 가져와서 사기를 쳐.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오늘 장사 망쳤으니까 당장 꺼져. 사흘을 굶어 비틀거리는 아이들이 내민 아빠의 유품, 블랙카드를 낚아챈 사장은 비웃으며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결제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사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본인이 기세등등하게 누른 그 버튼이 제 발등을 찍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재앙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들이니 당장 시설로 보내버려. 아이들을 생이별의 공포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사장은 울부짖는 지훈의 뺨을 때리려 손을 높이 치켜듭니다. 바로 그 순간 적막한 골목을 찢는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벤츠 수십 대가 식당을 완전히 포위하는데 아빠가 15년 동안 숨겨온 블랙카드 한 장이 어떻게 악인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6남매의 기적을 만들었는지 그 통쾌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 냄새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냄새일지 모르지만 경기도 변두리 작은 부속 공장에서 자란 지훈이와 5 동생에게 그 냄새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아빠의 냄새였답니다. 올해 18살이 된 지훈이는 이 공장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었죠. 일찍이 엄마를 여의고 아빠 창호 씨가 홀로 6남매를 키워왔거든요. 아빠는 매일같이 시커먼 기름때를 묻히고 살았지만 지훈이와 동생들을 볼 때면 세상 누구보다 환하게 웃곤 했답니다. 아빠가 퇴근길에 사오는 노란 봉투 속 붕어빵 하나에 6남매는 세상 부러울 게 없었죠. 그 공장에는 아빠가 친형제보다 더 믿던 마석구 공장장이 있었답니다. 아마 공장장은 지훈이에게 우리 예쁜 조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이 삼촌이 대학 등록금 꼭 해줄게 라며 너스레를 떨던 다정한 사람이었지요. 아빠 창호 씨는 그런마 공장장을 보며 늘 고마워했답니다. 석구야, 내가 있어서 내가 든든하다. 우리 애들 잘 부탁한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죠. 아빠는 공장 벽에 직접 쓴 신용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지훈이에게 자주 보여주곤 했어요. 지훈아, 사람은 정직해야 한단다.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얻은 건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야. 우리 공주님도 꼭 기억해라, 알았지? 아빠의 그 투박한 가르침이 지훈이 인생의 나침반이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 성실하기만 했던 아빠에게 비극이 찾아온 건 어느 유난히도 춥던 겨울밤이었답니다. 기계를 점검하던 아빠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공장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거예요. 지훈이가 달려갔을 땐 이미 아빠의 손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슬픔이 가시기도 전 아빠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마석구의 얼굴은 지훈이가 알던 그 다정한 삼촌이 아니었답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지훈이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리고는 시커먼 가죽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죠. 지훈아, 나도 참 마음이 아픈데 말이다. 내 아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어. 여기 차용증 보이지? 이 공장이랑 집, 사실상 내거나 다름없단다. 지훈이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삼촌, 그럴 리가요. 우리 아빠는 빚지는 거 제일 싫어하셨잖아요.
어제까지도 삼촌이랑 공장 키울 생각에 행복해 하셨는데. 지훈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마석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내 아빠가 너희 앞에서나 착한 척했지. 뒤로는 도박에 여자의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아? 죽은 놈이 말이 없으니 다행이지. 나만 독박 쓴 거야. 지훈이는 귀를 의심했답니다. 아빠를 욕하는 것도 모자라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아빠의 명예까지 짓밟다니요. 지훈이가 마석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자 그는 구두 발끝으로 지훈의 어깨를 툭 밀쳐버렸습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억울하면 내 아빠 살려내서 물어보든가. 아, 참. 장례비도 내가 내주려 했는데 이 서류 보니까 내 아빠가 남긴 찌꺼기도 없더라. 이제 그만 방 빼라. 형제처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지훈이의 가슴을 후볐답니다. 마석구는 그 길로 건장한 사내들을 시켜 6남매의 짐을 길바닥으로 내던졌어요. 낡은 패딩 몇 벌과 동생들의 인형, 그리고 아빠의 사진이 눈밭에 뒹굴었죠. 마석구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나 울고 있는 막내 별이의 낡은 애착 담요를 보더니 이런 쓰레기를 뭐하러 챙겨 라며 발로 지니기고는 문을 쾅 닫으며 내뱉었답니다. 공짜 밥은 없다. 이 식충이들아, 당장 꺼져. 갈 곳 없어진 아이들은 아빠가 생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만 열어보라고 신신당부했던 공구함 하나를 간신히 챙겨 나왔답니다. 그 공구함 깊숙한 곳에는 낡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었죠.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자 거기엔 금빛 테두리가 둘러진 블랙카드 한 장과 함께 빛바랜 쪽지 하나가 있었답니다. 거기엔 아빠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형, 혹시 이 애들이 찾아가면 내가 못나서 고생만 시킨 우리 애들 한 번만 살펴주라. 미안하다, 형. 쪽지에 묻은 아빠의 눈물 자국을 본 지훈이는 목 놓아 울었답니다. 아빠가 말하던 큰아빠 강창석. 카드 뒷면엔 대한유통 강창석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죠.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얘들아, 서울 가자. 여기에 우리 큰아빠가 계셔. 하지만 서울은 어린 6남매에게 그리 녹록한 곳이 아니었답니다. 아이들은 낡은 옷차림으로 강남의 번듯한 대한유통 본사 빌딩을 찾아갔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아이들의 낡은 운동화 자국이 남았어요. 로비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대놓고 인상을 찌찌푸리며 코를 막았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얘들아, 여기 노숙자 쉼터 아니거든? 당장 나가.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카드를 내밀었어요. 저기요. 여기 적힌 강창석 회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저희 큰아빠예요. 직원은 지훈이 내민 카드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답니다. 뭐, 회장님이 내 큰아빠? 야, 어디서 이런 장난감 카드를 주워와서 사기를 쳐? 이게 진짜 카드면 내가 우리 집 강아지다. 그러더니 직원은 지훈의 손에서 카드를 낚아채 로비 바닥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더러우니까 당장 나가라고. 보안팀 불러. 지훈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기어 카드를 주었답니다. 주변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어른들은 그저 구경거리 보듯 아이들을 쳐다볼 뿐이었죠. 보안 요원들에게 등 떠밀려 빌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지갑 속 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번진 글씨 위로 눈물을 떨구면서도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단단하게 빛냈답니다. 아빠, 보고 있지? 나 절대 안 무너져. 아빠가 그랬잖아. 정직한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고.
나 우리 애들 손 절대 안 놓을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거야. 아빠,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큰아빠 만나서 우리 아빠 명예 꼭 되찾아 줄게. 지훈이는 아빠의 카드를 가슴이 터지도록 꽉 쥐며 차가운 빌딩 숲을 향해 다시금 발을 내디뎠답니다. 결국 쫓겨난 아이들은 서울의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답니다. 지갑에 남은 몇 푼 안 되는 돈은 서울의 비싼 물가 앞에 하루도 버티지 못했어요. 찜질방 구석에서 6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잠든 모습을 보고 주인은 애들이 너무 많아서 손님들이 불편해한다며 한밤중에 아이들을 쫓아내기도 했죠. 터미널 대합실 차가운 의자 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답니다. 7살 막내 별이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입술이 하얗게 트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새파랗게 변해갔어요. 언니, 배고파서 배가 자꾸 아파. 아빠는 왜 안 와? 아빠 부르면 붕어빵 사준다고 했잖아. 별이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지훈이는 심장이 칼로 도련해지는 것 같았답니다. 지훈이는 자신의 배고픔은 잊은 채 길가에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 아이들의 몸에 덮어주며 밤새 기도했죠. 아빠,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굶어 죽겠어요. 지하철역 화장실 수돗물로 배를 채우며 버티던 아이들의 눈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맛있는 음식 냄새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지옥이었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눈발이 날리는 서울거리에서 막내 별이가 지훈이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나 이제 졸려. 아빠 보러 갈래. 그 말에 지훈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이대로는 정말 사랑하는 동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죠.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 이거 쓸게요. 아빠 자존심보다 우리 별이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요. 지훈이는 반쯤 정신을 잃은 별이를 등에 업고 눈앞에 보이는 낡은 중국집 황금룡의 문을 간절하게 밀었습니다. 여러분,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밤에 맞는 자장면 냄새가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나요? 사흘을 굶어 정신이 혼미해진 육남매에게 중국집 황금룡에서 풍겨 나오는 그 고소한 냄새는 희망이자 고통이었답니다. 지훈이는 반쯤 정신을 잃은 막내 별이를 등에 들쳐업고 가게 문을 열었죠. 따뜻한 온기가 훅 끼쳐왔지만 가게 안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답니다. 때국물 흐르는 옷차림에 퀭한 눈을 한 아이들 6이 들어오니 사장 조칠성은 카운터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 거기 안 나가? 구걸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해. 지훈이는 주머니에 든 블랙카드를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답니다. 사장님, 구걸 아니에요. 저희 돈 있어요. 제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조 사장은 미심쩍은 눈으로 아이들을 훑어보더니 마침 손님이 없는 구석 자리를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돈 없기만 해봐. 경찰서 직행이니까. 저 구석에 처박혀 있어. 메뉴판 앞에 선 지훈이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답니다. 자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세 그릇이면 21,000원인데 만약 이 카드가 안 긁히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정말 도둑으로 잡혀가는 거 아닐까? 지훈이는 차마 주문을 결정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죠. 하지만 그 순간 옆에 앉은 셋째 민지가 동생 별이의 차가운 손을 주무르며 언니 별이가 자꾸 눈을 감아 배고프대 라며 울먹이는 걸 보았답니다. 지훈이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 잡혀가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내 동생들부터 살려야 해.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면 3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혹시나 카드가 거절당할까봐 더 많이 시키지도 못하는 그 심정.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잠시 후 나온 자장면 3그릇. 6남매는 젓가락 하나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입에 자장면을 넣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창 먹고 있을 때 조 사장이 씩씩거리며 다가와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너 보니까 지갑도 없는 것 같은데 돈 있는 거 맞아? 너네 다 먹고. 배째라 하면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받을 줄 알아. 지금 당장 돈 보여줘. 안 그러면 이 그릇 뺏고.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조 사장의 눈은 탐욕과 멸시로 가득 차 있었죠. 동생들은 입에 자장면을 문 채 겁에 질려 젓가락을 떨어뜨렸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결제해 주세요. 카드를 본 조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이건 대한민국 0.1%만 쓴다는 전설의 블랙카드였거든요. 조 사장은 잠시 멍하니 카드를 보더니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지훈의 머리를 툭 쳤습니다. 야, 이 도둑년아. 내가 이 카드가 뭔지나 알고 훔쳤어? 어디서 재벌 회장님 지갑이라도 소매치기 했냐? 고아들이 도둑질까지 하네. 지훈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도둑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빠가 주신 거예요. 우리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조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그래. 그럼 이 카드가 진짜인지 아니면 이미 도난 신고된 작물인지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해 줄게. 너 오늘 임자 제대로 만났다. 조 사장은 아이들을 겁주기 위해 카드를 단말기에 꽂고는 결제 버튼을 신경질적으로 눌렀습니다. 자장면 3그릇 21,000원. 그 순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유령 계좌, 대한민국 딱 0.1%만 사용하는 그 전설의 블랙카드가 단말기를 통과하며 금융망에 접속된 것이죠. 단말기에는 승인 대기라는 글자가 뜨며 평소보다 길게 로딩이 걸렸고 그와 동시에 강남 대한유통 본사 회장실의 전용 단말기에선 비명 같은 경보음이 울려 퍼졌답니다. 2025년 12월 23일 종로구 황금용 중국집 VVIP 카드 사용 시도 감지. 조 사장은 단말기가 버벅거리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꺼봐. 카드 먹통인 거 보니 훔친 거 맞네. 야, 경찰 빨리 안 오고. 뭐해? 조 사장은 카드가 긁혔다는 사실이 자신을 파멸시킬 위치 추적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기세등등하게 아이들을 몰아세웠던 것이죠. 조 사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들이닥친 경찰과 사회복지사들. 조 사장은 기다렸다는 듯 아이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어요. 나 참 살다 이런 영악한 고아들은 처음 봅니다. 이 비싼 카드로 자장면을 긁으려 했다니까요. 그 순간 6남매가 느낀 공포는 죽음보다 더한 것이었답니다.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가게 안을 비추고 사회복지사가 아이들 시설별로 찢어서 데려가겠다며 막내 별이의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들은 지옥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빠도 없는데 우리 이제 영영 헤어져서 다시는 못 보겠구나. 셋째, 넷째는 서로의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숨도 못 쉬고 울었고 지훈이는 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저 자신들을 찢어발기려 하는 거대한 괴물 같았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회복지사의 말이었답니다. 아이들이 보호자도 없고 연고도 없으니 일단 시설별로 나눠야겠네요.
막내랑 쌍둥이는 영유아 시설로, 나머지는 청소년 쉼터로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육남매는 서로를 붙잡고 오열했답니다. 언니랑 안 떨어질래? 우리 같이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처절한 비명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지만 조 사장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죠. 시끄러워 죽겠네. 도둑놈 집안이라 연기도 수준급이네. 야, 이 기집애야. 내가 애들 망쳐놓은 거지? 그러더니 조 사장은 손을 높이 치켜들어 지훈의 뺨을 때리려 했답니다. 바로 그 찰나였어요. 기익. 고요한 골목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식당 밖이 대낮처럼 환해졌답니다. 검은색 벤츠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식당 앞 도로를 완전히 점거해 버린 거예요. 지나가던 행인들도 밥을 먹던 손님들도 모두 얼어붙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죠. 식당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강창석 회장이 전력 질주에 들어왔답니다. 강 회장은 단말기에 꽂힌 자신의 VVIP 카드를 발견하고는 부들부들 떨었죠. 그리고 조 사장의 손에 맞기 직전 웅크리고 있는 지훈과 아이들을 보았답니다. 강 회장은 달려가 조 사장의 손목을 으스러질 듯 낚아챘어요. 내 놈이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느냐. 강 회장의 포효에 조 사장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이 카드 너희가 어디서 났니? 이 카드 주인. 강창호랑 무슨 관계니? 지훈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강 회장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성함이 강창호예요. 당신 누구야? 우리 아빠 카드 왜 뺏어가요? 지훈의 대답에 강 회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창호가 내 아빠라고? 그 바보 같은 녀석이. 그럼 창호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만 이러고 있어? 지훈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 아빠 죽고 우리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 말에 강 회장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창호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형한테 오지 않고 그 고생을 하다가. 강 회장은 피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내 큰아빠다. 내가 너희 아빠 형이야. 하지만 지훈이는 강 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우리 아빠는 형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큰아빠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데려다가 또 어디 팔아넘기려는 거 아니에요? 지훈의 매서운 불신에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아빠 창호 씨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어깨동무를 한 채 웃고 있었죠. 그리고 카드 뒷면에 적힌 강창석이라는 손글씨를 지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렴. 이 글씨 내 아빠 지갑에 있던 쪽지랑 똑같지 않니? 내가 내 아빠를 15년 동안 찾아 헤맨 내 큰아빠 강창석이다. 지훈이는 아빠의 쪽지에서 보았던 그 필체와 사진 속 아빠의 웃음을 보고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큰아빠 맞아요? 우리 이제 안 헤어져도 돼요? 강 회장은 지훈과 육남매를 한꺼번에 품에 안았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큰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한다. 강 회장의 한마디에 식당 안은 죽은 듯 고요해졌답니다. 경찰도 사회복지사도 강 회장의 압도적인 위세에 뒤로 물러났죠. 강 회장은 비서에게 차갑게 지시했어요. 이 식당 건물주 5분 안에 불러와. 내가 지금 당장 이 건물 사버릴 테니까. 그리고 구청 위생과 소방서에 당장 연락해. 황금용? 오늘부로 대한민국에서 이 이름 가진 가게는
단 하나도 없게 만들어라. 잠시 후 도착한 건물주는 강 회장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조 사장에게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답니다. 주방에서는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썩은 식재료들을 끄집어내며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조 사장은 사색이 되어 지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찌으며 빌었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지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나 말고 내 동생들한테 사과하세요. 우리 아빠 도둑 아니라고 말하세요. 조 사장은 울부짖으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사죄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숙연해졌답니다. 강 회장은 6남매를 한 명씩 안아차에 태웠어요. 벤츠 행렬이 다시 골목을 빠져나갈 때 창밖을 보던 지훈이는 아빠의 카드를 꼭 쥐었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지훈이의 마음속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이 하나 있었거든요. 마석구.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은조렸답니다. 지훈아, 이제 시작이다. 너희 아빠를 배신하고 너희를 길바닥으로 내몬 그놈. 큰아빠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보렴. 여러분, 강남 한복판 대저택에 도착한 6남매는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궁전 같은 집, 따뜻한 목욕물과 산의 진미가 차려진 식탁. 하지만 지훈이는 그 화려함 속에서도 아빠의 낡은 지갑을 꼭 쥐고 있었죠. 목욕을 마친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준 강 회장은 지훈이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답니다. 거기서 지훈이는 아빠가 15년 동안 숨겨왔던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원래 아빠 창호 씨는 대한유통의 후계자였지만 가난한 고아였던 지훈이 엄마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집을 나왔던 거였죠. 강 회장은 그런 동생을 15년 내내 그리워하며 전국을 뒤졌고 2년 전 우연히 아빠를 만났을 때 이 블랙카드를 억지로 쥐어줬던 겁니다. 창호야, 자존심 부리지 말고 애들 위해서라도 이거 써라. 하지만 아빠는 끝내 그 카드를 쓰지 않았답니다. 형, 나 내 힘으로 애들 키워서 떳떳하게 다시 갈게. 아빠는 형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거였죠. 그 카드는 아빠의 자존심이자 형을 향한 마지막 그리움이었답니다. 지훈아, 그런데 큰아빠 이름도 알고 카드도 있었는데 왜 진작 큰아빠를 찾아오지 않았니? 그러자 지훈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사실은 서울 오자마자 대한유통 건물로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로비에서 노숙자라고 냄새난다고 당장 나가라고 쫓겨났거든요. 카드도 가짜라고 바닥에 던져버려서 그래서 큰아빠가 우리를 안 만나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까맣게 타들어갔답니다. 뭐라고? 내 조카들을 노숙자라고 내쫓아? 강 회장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며칠 전 로비 CCTV 확인해. 내 조카들을 문전박대한 놈이 누구인지 당장 찾아내.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결연하게 말했답니다. 지훈아, 이제 아빠의 신용과 정직함을 짓밟은 놈들에게 내가 흘린 눈물보다 10배, 아니 100배로 돌려줄 시간이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지훈의 손을 잡고 위험 있게 본사 로비로 들어섰답니다. 전 직원이 도열의 회장을 맞이하는 가운데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죠. 이 아이들을 노숙자라며 내쫓고 카드를 바닥에 던진 자가 누구지? 범인은 바로 로비 데스크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강 회장 옆에 서 있는 지훈과 6남매를 본 직원은 사색이 되어 구두 발등이 닳도록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답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의 얼굴인 로비에 서 있을 자격이 없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인격을 짓밟는 자에겐 이 화려한 본사가 너무 과분하지 않은가?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네를 오늘부로 저기 땅끝 마을에 있는 외곽지사 창고 관리직으로 좌천시키겠네. 거기서 자네가 무시했던 사람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 귀한 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숙하게. 직원이 고개를 떨군 채 쓸쓸히 짐을 싸서 시골로 떠나는 모습을 보며 지훈이는 비로소 아빠가 말했던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꼈답니다. 마석구는 아빠가 죽고 뺏은 공장을 발판 삼아 마치 자기가 태생부터 회장이었던 양 거드름을 피우며 살고 있었답니다. 아빠가 아끼던 숙련공들은 다 내쫓고 그 자리에 자기 친인척들을 앉혀놓고는 외제차를 굴리며 떵떵거렸죠. 강 회장은 마석구의 끝도 없는 탐욕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 채 해외 거대 자본을 굴리는 투자의 귀재로 위장해 마석구에게 접근했죠. 강 회장의 특명을 받은 대역이 마석구 앞에 나타나 수천억 대의 신규 공장 설립과 글로벌 독점 계약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졌답니다. 눈앞에 쏟아질 황금에 눈이 먼 마석구는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 줄도 모르고 덥석 미끼를 물었죠. 회장님,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대한유통 같은 곳도 부럽지 않게 됩니다. 마석구는 사탕 발림에 속아 아빠의 공장을 담보로 잡힌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뻗어 영혼까지 끌어모은 돈을 투자금으로 쏟아부었답니다. 마침내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한 투자 조인식이 열리던 날이었어요. 마석구는 축배를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그 멍청한 강창호 놈 죽어서 나한테 이런 큰 선물을 주고 갔네. 덕분에 내가 재벌이 됐어. 마석구가 오늘 드디어 제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자, 축배를 듭시다. 라며 샴페인 잔을 높이 든 그 순간이었답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마석구의 화려한 미래 대신 시커먼 녹취록과 위조된 차용증 서류들이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마석구가 당황해 어쩔 줄 모를 때 연회장의 문이 당당히 열리며 대한민국 유통의 거물 강창석 회장이 걸어 들어왔답니다. 그 곁에는 번듯한 양복과 원피스를 입은 6남매가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위엄 있게 서 있었죠. 마석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니, 회장님, 여긴 어떻게? 그리고 저 거지 애새끼들이 왜 여기에? 강 회장은 마석구의 멱살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닥쳐라. 감히 어디서 내 조카들에게 입을 놀리느냐. 내 놈이 형제처럼 믿던 내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들을 한겨울 길바닥에 내쫓은 대가. 오늘 똑똑히 치르게 해주마. 그 순간 마석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답니다. 사장님, 투자금이 전부 회수됐답니다. 사채업자들이 지금 공장에 들이닥쳐서 다 때려 부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장부 조작으로 출동했답니다. 마석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강 회장의 구두 발등을 붙잡고 빌었죠. 회장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게 분명합니다. 감히 뉘신지도 모르고 이 귀한 분들에게. 제 눈이 썩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눈가를 지금 당장 제 손으로 파버리고 싶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들 길거리로 나앉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조 사장은 제 뺨을 미친 듯이 내려치며 비굴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가로챈 아빠의 재산 7억, 이제 이자까지 70억으로 갚아야 할 거다. 그러자 마석구는 이번에 지훈이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삼촌이 잘못했다. 지훈아,
내 아빠랑 나랑 형제였잖니. 이 삼촌이 미쳤던 거야. 내가 내 아빠. 묘소 앞에 가서 내 혀를 뽑아서라도 사죄할게. 지훈아, 제발 큰아빠한테 말씀 좀 잘해다오. 내가 내 아빠 명예 더럽힌 거 신문 광고라도 내서 다 밝힐게. 제발, 제발 목숨만은 살려줘. 덜덜 떨며 지훈의 구두 끝에 매달려 울부짖었답니다. 지훈이는 싸늘한 눈빛으로 마석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아빠 사진 앞에서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아빠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를 쓰레기 취급할 때 당신은 인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당신이 우리 아빠 대신 감옥에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강 회장의 법무팀은 마석구를 사기,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및 유기죄로 빈틈없이 엮어 넣었고 마석구는 단 한 푼의 재산도 건지지 못한 채 은팔찌를 차고 끌려갔답니다. 그는 자신이 내쫓았던 아이들처럼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쥐어주는 콩밥을 먹으며 평생을 후회 속에 썩게 되었죠. 한 달 뒤 육남매는 아빠의 공장을 다시 찾았답니다. 강 회장은 공장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하여 지훈에게 돌려주었죠. 공장 벽에는 아빠가 생전에 썼던 신용이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더 크고 빛나게 다시 걸렸답니다. 지훈이는 아빠의 이름으로 지역사회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아빠, 이제 아빠 이름은 정직의 상징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지훈의 목소리가 참 든든했답니다. 지훈이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아빠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섯 동생도 큰아빠의 저택에서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나고 있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자장면을 먹는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나눠 먹는 자장면이 아니에요. 큰아빠와 사촌들, 그리고 육남매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먹는 행복의 맛이었죠. 지훈이는 오늘도 아빠의 낡은 지갑 속에 그 블랙카드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이제는 결제할 일이 없는 카드지만 지훈이는 알고 있어요. 이 카드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빠가 목숨보다 아꼈던 육남매를 지켜주기 위해 하늘에서 보낸 사랑의 등불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곁에도 아빠의 블랙카드 같은 기적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육남매의 웃음소리가 공장에 가득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따스한 마침표를 찍었답니다.